방미통이 한 산하 기관 단체에서 그걸 그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민간 단체이긴 합니다만은 산하 단체예요. 방미통위에서. 허위인지 여부가 얼마나 불확실한 사실이냐면 제가 한 예를 들어드릴게요. 네. 이제 지금 너무 옛날이라 꺼내기 민망하지만 그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서정훈 씨가 이혼을 했잖아요. 꽤 오래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혼 준비 중이다라는 것을 유포한 네티즌들이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돼서 서정훈 씨 쪽에서 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처벌까지 받았어요. 네. 1년 후에 이혼했습니다. 그 전에 사실은 제가 있었던 로펌에도 상담이 왔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전 로펌인 거죠. 상담하러 왔으니까 팩트였던 거예요. 팩트였는데 그걸 유포한 사람이 입증을 못했을 뿐인 거예요. 이미 1년 전부터 상담하러 다녔었고 준비 중이었고 그래서 그걸 유포한 사람은 허위사실로 유포죄로 죄를 처벌받았으나 사실은 결국 이혼했고 그 전부터 준비된 그 진실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허위인지 여부가 그렇게 명확한 어떤 절대적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기도 하고 저는 입증 여부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거고. 오늘 주제를 얘기하면서 제가 과거에 이것과 관련해가지고 어떤 우리 사회적으로 좀 크게 문제가 됐던 사례가 있었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세월호 사건 당시에 2014년도죠. 홍가혜 씨라는 분이 계세요. 어떤 무슨 MBN 맞아요. 인터뷰를 통해서 그분이 뭐 그 한마디로 이제 정부에서 민간 구조사들의 구조를 막고 있다. 뭐 지원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이래가지고 이분 구속관이 됐었어요. 명예훼손 혐의로 허위사실 유포 혐의, 허위사실 유포의 명예훼손으로 구속까지 되고 약간 뭐 공안사범 비슷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전부 다 이분이 거짓말한 게 아니었어요. 다 사실로 드러났던 부분이에요.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발언할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언론들이 이 사람 허언증 환자다, 뭐 이상한 사람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형사처벌된 걸 당연시 했었고 나중에 밝혀진 건 그렇지 않았어요. 본인이 입증 못하면 갑자기 허위가 돼버리기 때문에 입증 책임은 본인한테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거 헌재에 따라서 옛날 MB 시절에 미네르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당시에 그 미네르바 이분이 허위 사실을 정보통신망에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처벌도 받았으나 헌재에서 허위라는 것은 너무 불명확한 개념이다라고 해서 위헌인으로서 무효화됐던 법안인데 이거를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이 민주당은 자신들이 야당일 때는 이런 걸 가지고 싸우다가 자신들이 여당이 되면 이런 걸 꼭 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한마디로 이 법이 너무 문제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았던 법입니다. 그 위헌적인 요소가 너무나 다분하고 분명히 여기에 관련해서도 다시 저는 위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 이제 뭐 헌법소원까지 가겠지만 근데 그 지난하고 그 귀찮은 일을 또 누군가는 하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 변호사가 해야겠네. 저한테 오세요. 싸게 드리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하실 겁니다. 헌법재판은 좀 힘들어요, 솔직히. 네, 변호사들한테는 힘든 거고 저도 몇 번 해봤습니다만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법이 가지는 위험성이 너무 크다. 아니 우리 과거에 사례가 있다 보니까 뭐 없었던 적도 아니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이걸 왜 이틀막법이라고 하는지도 이해는 돼요. 뭐 대통령이라든지 정부 여당에 조금 뭐 이런 뭐 극우 어떤 쪽에서 뭐 허위 사실 뭐 이상한 거 있잖아요. 유튜브 들어가면 이제 말도 되지 않은 것들 많아요. 뭐 항공모함이 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을 잡으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진짜 그런 허황된 내용을 지금까지 믿고 계신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까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법에 대해서 좀 이미 시행이 내일부터 되니까 이제는 뭐 남은 수단은 헌재를 통해서 위헌 판결이라든지 뭐 이렇게 날 수밖에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개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이틀막이라고 하니까 연결되는 이슈가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리센느의 아닐까요? 원이 맞죠, PD님? 네, 우리 정원입니다. 좋아하나 봐요. 저는 최근에 저도 봤어요. 많이 봤어요. 입덕했어요? 입덕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 제가 한번 지난주에 월요일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때 축구 국가대표 경기와 관련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게 요즘에 리센드라는 그룹이 상당히 호응이 되게 좋다. 팬들도 많아지고. 근데 이유가 뭘까를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 그냥 단순히 이뻐서 노래가 좋아서 라기보다는 그들이 2년 동안, 데뷔를 한 지 2년 동안 똑같은 곡을 가지고
이제까지도 뜨지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떴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2년 동안 열심히 하는 모습이 지금 보니까 되게 이뻐 보이고 참 응원해주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니까 리센드라는 그룹이 최근에 다시 이제 소위 말해 떡상을 한 게 된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국가대표는 그러지 못했단 말이에요. 멕시코전을 보면 너무 절전이었고 열심히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는데 리센드 그룹을 그래서 되게 저도 많이 찾아보게 되고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PD도 유일하게 네. 입덕하게 된 최애 네. 아이돌이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저번 주에 처음 봤어요. 아, 이런 친구가 있구나. 근데 그 인기의 비결이 바로 정제되지 않은 네, 자연스러운 네. 거제 사투리더라고요. 이제 보통 아이돌 하면은 옛날에 볼펜을 입에 물고서라도 네. 어떻게든 사투리를 네. 고치곤 했었는데 정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사투리. 우리 설 변호사님처럼. 네, 사투리 쓰니까. 그래서 그게 인기라고 했는데 자연스럽게 어떤 유튜브에서 뭐 무섭노? 네. 말한 걸 이게 왜 논란인 거죠? 아니, 설명 좀 그게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뭐 그거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미남이라는 그룹 멤버가 있어요. 그분이 일본인이세요. 치바 지방에서 사시는 분인데 그 멤버의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찾아가서 있는데 뭐 여동생 방을 보다가 뭐 실은 이제 여동생이 방 안에 있었는데 이제 촬영이 있으니까 어디 장롱에 숨었다 뭐 그런 걸 하면서 약간 뭐 누구 있는 거 아니야 뭐 얘기하면서 뭐 PD가 이거 무섭노 하니까 또 그 원이라는 멤버가 무섭노 이렇게 따라한 거예요. 그냥 본인이 먼저 한 것도 아니고 PD 말을 따라했다. 근데 그게 무슨 노로 끝났다고. 무슨 노무현 비하니 일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이걸 이제 정치권에서 문 거죠. 소위 뭐 조국 전 대표가 조국 씨가 이걸 문 건데 이걸 이렇게 일베식이다라고 얘기할 이유가 있나? 저는 그렇게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아마 이제 PD가 무섭노 하는데 그게 이제 경상도 말 따라하는 척 하느냐고 경상도 사람은 아닐 텐데 무섭노 한 거고 거기다 대고 이제 원희가 그건 경상도 말 아닙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같이 응해주느냐고 노 이게 많이 붙이니까 뭐하노 뭐 이제 이런 거. 네 아버지 이름이 네 아버지 뭐하시노 뭐 그리고 이러니까. 그 컨텐츠를 보셔서 알겠지만 그 컨텐츠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게 그 거제에 방문을 해서 사투리 쓰는 거였어요. 그 멤버 중에 한 명이 리더가 이제 원이라는 친구는 거제 출신이고 또 한 명은 경주 출신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경상도 출신의 두 아이돌이 서울에서 뭐 그냥 사투리 쓰는 거 이게 컨텐츠였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그 유튜브에서는 상당히 유명했단 말이에요. 그냥 단순 사투리예요. 사투리 쓰는 걸 가지고 무슨 일베니 이게 무슨 노무현 비하니 아니 그러면 노로 끝나는 것은 다 비하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비판 이전에 난 이들이 왜 이렇게 어린애들한테까지 입틀막을 시전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문제 시작한 거는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던 김현지 PD가 문제를 삼았고 이거를 조국 대표가 받아서 이거는 제대로 된 부산 경상도 말이 아닙니다라고 했대는데 부산말, 거제말, 대구말 다 다릅니다. 뭐 서초동 사시는 조국 대표가 지금 너무 오래 서초동에 사셔서 잊었을 수 있는데 경상도 말마다 서로 다 다르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부산 사람들한테 조국 대표 더 욕 먹고 있어요. 네가 까먹어놓고. 그러니까 왜 너는 부산 출신이라면서 네가 사투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그 아이돌이 쓰는 거에 대해서 그 PD가 지적한 부분을 굳이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느냐? 아니 뭐 PD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뭐 그래가지고 각자 표현의 자유죠. 뭐 그렇게 근데 뭐 대다수의 국민들의 상식적인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다 모아져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뭐 예를 들어서 원이라는 멤버가 일베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오히려 그걸 정치적인 시각이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그게 정상적인 사람인가요? 그게 20, 30대도 예전에야 야, 너네 그런 말 쓰면 안 돼. 그런 거는 노무현 비하하는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우리 40, 50대야 주의식 교육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네 이러고 말지만 20, 30대한테 이러면 역폭할 텐데. 진짜 조국 대표 뭐라카노 이것도
이것도 비한가요? 진짜? 뭐랄까 비하다. 아니 입틀막 얘기 나오고 어른들이 이제 자꾸 뭐라 하는 게 나오니까 한 가지 더 광주 출신이시니까 5.18 그 스타벅스 배제고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아니, 그러니까 배제고 학생들이 부적절하게 얘기를 했다라고 뭐 생각은 약간 이제 뭐 강주일고니까 강주 제1고를 보통 강주일고라고 하니까 강주일고 학생들하고 상대방이 있으니까 이걸 스타벅스 논란을 자연스럽게 갖다 붙인 거라고 생각은 해요. 물론 그게 어떤 비하의 표현이 있었다 뭐 의미도 있었겠죠. 상대방 팀에 대한 그런 것도 긁혀라 긁힘의 뭐 수단으로서 그런 거겠죠. 근데 물론 학생들이 뭐 깊이 생각을 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부주의한 것도 비판은 받아야 되는 건 맞죠. 특히나 스포츠맨십에서 어떤 정치적인 내용을 더 얘기하는 것은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훨씬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 자체는 굉장히 과했다고 봐요. 뭐 전체죠, 전체. 이병태 위원장이 얘기한 5.18이 성역화됐냐라는 말 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를 해요. 아주 동의는 하지 않지만은 광주 출신인 설 변호사마저도 일정 부분은 동의한다. 5.18에 대한 그 아픔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은 아주 100% 충분하게 다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물론 지금도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계신 분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홍보라든지 어떤 앞으로 어차피 국가 행사가 됐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점점 바꿔나가면 되겠죠. 이제 그런 분들이 점점 사라지겠죠.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억압적으로 이걸 5.18은 무조건 숭배하고 존경해야 돼. 이거에 대해서 나쁜 말 하면 절대 안 돼. 이렇게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정부가 나서서. 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5.18을 너무 숭고하게만 생각하는 것도 그게 광주 시민들의 진짜 위안을